안녕하세요. 오늘은 AI를 이용해서 영상 제작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플랫폼, 바로 힉스필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가 어떻게 영화 같은 멋진 영상으로 재탄생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틱톡이나 릴스 보다 보면, 와, 이거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싶은 영상 있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면 그 느낌이 절대 안 살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정답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규칙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멋진 바이럴 영상들은요, 사실 이 규칙들 위에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게 바로 힉스필드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숏폼 비디오 만드는 게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규칙들입니다. 처음 몇 초 안에 시선을 확 끄는 타이밍, 영상 전체의 리듬감, 카메라 워크, 속도 조절,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여냈는지 이런 아주 미묘한 요소들이죠.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면 이걸 다 신경 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힉스필드는 이 어려운 문제를 그냥 정면으로 뚫어버렸어요. 하루에 만들어내는 영상이 무려 400만 개래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길래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힉스필드의 핵심 기술을 살펴볼 건데요. 사용자의 의도를 실제 영상의 픽셀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그 과정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힉스필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시네마틱 로직 레이어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감성적으로 만들어줘 라고 말하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상 제작 계획으로 바꿔주는 전문 번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힉스필드 CEO의 이 말이 핵심을 딱 짚어주네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런 느낌을 원해요 라고 말하지 기술적인 지시를 내리진 않잖아요. 힉스필드는 바로 그 추상적인 느낌을 구체적인 영상 언어로 번역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은 드라마틱하게처럼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AI가 실제로 알아듣는 타이밍 규칙이나 움직임 제약 같은 구체적인 지시사항입니다.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바로 시네마틱 로직 레이어가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힉스필드가 어떻게 바이럴을 운에 맡기지 않고 마치 공식을 풀듯이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지 그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힉스필드는 바이럴을 측정하는 기준부터가 좀 독특해요. 바로 공유 속도라는 걸 보는데요. 그냥 좋아요가 많은 걸 넘어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와, 이건 혼자 볼 수 없어 하면서 막 퍼나르기 시작하는 순간, 그러니까 공유 수가 좋아요 수를 역전하는 그 지점을 포착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바이럴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성공 공식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AI가 수많은 바이럴 영상을 분석해서 성공의 핵심 요소만 쏙쏙 뽑아내고요. 이걸 프리셋이라는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라이브러리에 착착 쌓아둡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 검증된 성공 공식을 내 영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힉스필드의 트렌드 기반 프리셋을 사용해서 만든 영상은 그렇지 않은 영상보다 공유 속도가 무려 150%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150%라는 숫자가 더 실감 나실 거예요. 왼쪽이 그냥 만든 영상, 오른쪽이 프리셋을 적용한 영상인데 공유 속도 차이가 압도적이죠. 이건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공을 설계한 결과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힉스필드의 아주 강력하면서도 구체적인 기능, 클릭 투 애드라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간단합니다. 이 4단계 한번 보세요. 사용자는 그냥 제품 판매 페이지 링크 하나만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AI가 알아서 그 브랜드의 컨셉을 싹 분석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바이럴 프리셋을 찾아낸 다음 오픈 AI의 최신 영상 모델인 소라2를 통해 광고 영상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이 기능이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는 이 도입률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전문 크리에이터나 기업 사용자의 20% 이상이 실제 캠페인에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입소문만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힉스필드의 또 다른 비밀병기가 바로 이 스마트 모듈 라우팅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모든 일에 그냥 제일 비싸고 좋은 AI 모듈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프리셋 적용처럼 속도랑 정확성이 중요한 단순 작업에는 좀 가볍고 빠른 GPT 4-1 미니 같은 걸 쓰고요. 반면에 제품 페이지를 분석해서 브랜드의 깊은 의도까지 파악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에는 GPT-5처럼 강력한 추론 능력을 가진 모델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종류에 맞게 최적의 선수를 내보내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인 셈입니다. 힉스필드 CTO의 이 말이 그들의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단순히 제일 좋은 모델 하나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정확성이 강점인 모델, 해석 능력이 강점인 모델처럼 각 모델이 뭘 제일 잘하는지, 즉 행동적 강점을 파악해서 딱 맞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정말 영리한 접근 방식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기술이 단순히 영상 하나 만드는 걸 넘어서 창의성이라는 영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스토리텔링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수준의 영상 생성 기술, 이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폭발적인 발전 덕분에 이제는 1분도 안 되는 숏폼 영상을 넘어서 영화 예고편이나 단편 영화 같은 훨씬 더 야심찬 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힉스필드의 시네마 스튜디오에서는요, 실제 카메라로 찍은 건지 AI로 만든 건지 거의 구별이 안 되는 몇 분짜리 영상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AI가 촬영이나 편집 같은 기술적인 도구들을 완벽하게 다루게 된다면 우리 인간 스토리텔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아마도 영상의 전체적인 방향과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AI 때문에 정말 많은 게 바뀌고 있죠. 우리가 일하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 전부 다요. 이런 세상에서 교육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오픈 AI의 아주 담대한 대답,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을 바꾸려는 거대한 그림입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4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불과 몇 년 뒤, 그러니까 2030년까지요. 지금 우리가 직장에서 쓰고 있는 핵심 기술 중에 무려 40%가 AI 때문에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도구가 몇 개 나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고 일하는 방식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기술이 막 앞으로 달려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요. 바로 AI 격차라는 겁니다.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그걸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픈 AI의 이번 계획은 바로 이 새로운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격차의 핵심을 설명하는 재미있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역량 과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손에 최신형 슈퍼카 키가 있는데 그걸로 겨우 동네 마트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AI라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도구가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 힘의 아주 일부만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진짜 혁신은 기술이 발명됐을 때가 아니라 그 기술이 우리 모두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을 때 일어났으니까요. 자, 그럼 이 엄청난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시스템이야말로 이 엄청난 속도의 기술과 우리 사람들을 이어주는 가장 튼튼하고 중요한 달인셈이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진짜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명확해졌죠. 그럼 오픈 AI는 과연 이 거대한 도전에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리는 새로운 교육 청사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픈 AI가 내놓은 답은 바로 이겁니다. 국가를 위한 교육, 즉 Education for Countries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인데요. 이름 그대로요. 전 세계 국가들이 AI 시대에 맞는 미래형 교육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픈 AI가 파트너가 되어 돕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그냥 구호가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4개의 기동으로 세워져 있어요. 첫 번째, GPT-5.2 같은 최신 AI 도구를 학교에 제공해서 학생들이 최고의 기술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요. 둘째, 그냥 도구만 주는 게 아니라 AI가 학습에 진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규모 연구를 진행해서 데이터로 교육을 설계합니다. 셋째, 선생님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AI를 쓸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이랑 자격증 과정도 제공하고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성공 경험은 물론이고 실패 경험까지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 같이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와, 계획이 정말 거창하죠.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서류 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론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첫 번째 참여 국가들 명단만 봐도 이게 얼마나 글로벌한 프로젝트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유럽의 디지털 강국 에스토니아부터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그리고 저 멀리 카리브해의 트리니다드 토바고까지 정말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이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한 나라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디지털 혁신의 선두주자로 유명한 에스토니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시작한 첫 해에만 무려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사, 연구원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AI를 직접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자, 쓰세요 하고 도구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2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AI가 진짜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하죠?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에스토니아의 이보비삭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인상 깊은데요. 우리는 AI가 학생들이 무엇을 아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배우는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AI가 진짜 학습을 돕도록 이점과 위험을 모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기술이 답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 배우는 방법 자체를 더 좋게 만들자는 거잖아요. 아주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봤는데요. 그럼 이제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게 오픈 AI라는 회사의 더 큰 비전, 그러니까 그들의 사명과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죠. 결국 이 모든 건 오픈 AI의 핵심 미션과 연결됩니다. 아주 강력한 AI 기술이 나왔을 때 이게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도구가 되게 하자는 거죠. 이 교육 이니셔티브는 바로 그 믿음을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교육 실험은 이제 막 첫 발을 뗀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될 거라고 해요. 2026년 하반기에는 또 어떤 나라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전 세계 모든 학생이 보는 새로운 교과서가 된다면 우리 인류를 위한 그 수업 계획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건 오픈 AI만의 숙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실험실을 나와서 진짜 우리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아주 중요한 산업 현장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AI의 진짜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혹독한 시험, 에셋옵스 벤치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AI가 보여준 능력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요, 깨끗하게 잘 정돈된 디지털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막 쏟아지는 현실 세계에서도 통할 거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AI가 마주한 현실의 벽이 딱 드러납니다. 보세요. 코딩처럼 정해진 규칙 안에서 움직일 때 AI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죠.
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은 산업 현장에서는요, 팀워크라던가 불완전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 같은 이건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과 현실 사이의 어마어마한 격차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실제 산업 현장의 혹독한 현실을 그대로 담아낸 새로운 시험대가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에셋옵스 벤치. 이게 뭐냐면요, AI를 위한 일종의 실전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냥 간단한 문제 푸는 걸 넘어서 아주 복잡하고 여러 팀원이 협력해야 하는 그런 산업 시나리오에서 AI가 얼마나 잘 해내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이 시험의 스케일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AI는요, 무려 230만 개에 달하는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해야 해요. 이건 그냥 숫자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공장 전체의 신경망을 읽어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AI는 4,200가지가 넘는 아주 다양한 작업 지시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라 각기 다른 상황과 요구에 맞춰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실제 현장의 그 압박감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이 모든 데이터와 과제들은 결코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150개가 넘는 시나리오 전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직접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지금 가상의 산업 현장 한복판에 뚝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자, 그럼 이 험난한 시험에서 AI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단순히 정답 아니면 땡 이렇게 채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셋옵스 벤치는 AI가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 과정 전체의 퀄리티를 들여다봅니다. 평가는 총 6가지 핵심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과제를 끝냈는지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정확하게 찾았는지, 자기가 내놓은 결과를 스스로 검증했는지, 심지어 없는 말을 지어내는 환각 현상은 없었는지까지 아주 꼼꼼하게 따집니다. 과정이 논리적이고 투명해야 진짜 실력이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벤치마크의 핵심 철학이죠. AI가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내는 게 그냥 성공했다는 신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 실패를 알아야 개선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죠. 오늘날 네로라 하는 최첨단 AI 모델들이 과연 이 혹독한 산업 현장 테스트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지 한번 까놓고 보시죠. 자, 결과를 한번 보세요. GPT-4부터 시작해서 미스트랄, 라마까지 진짜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모델들은 다 모였습니다. 여기서 계획 점수는 전략 짜는 능력, 실행 점수는 그걸 실제로 해내는 능력인데요. 모델마다 잘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게 보이네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결과는 따로 있습니다. 이 쟁쟁한 모델들 중에 이제 너 혼자 현장에 나가도 되겠다 하는 합격선인 85점을 넘은 모델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단 하나도요. 아직 AI에게 우리 산업 현장을 온전히 맡기기엔 이르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인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져요. 혼자 일할 때는 정확도가 68%였는데 자, 이제 팀플이야 하고 여러 에이전트가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정확도가 47%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협업이 AI에겐 정말 큰 약점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실패한 걸까요? 원인을 뜯어보니까 크게 2가지가 눈에 띄어요. 첫 번째는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회복 불능 상태. 그리고 2번째는 이게 더 심각한데 분명히 실패했으면서도 네, 임무 완수했습니다 하고 뻔뻔하게 거짓 보고를 하는 과잉 확신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실패들 그냥 AI가 아직 멀었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 실패 데이터가 오히려 더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실패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AI는 그럴듯한 거짓말에 아주 능숙해요. 실패하고도 성공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죠. 둘째, 잘하고 못하고는 결국 도구를 얼마나 잘 쓰냐에서 갈렸습니다. 이게 상위권과 하위권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셋째, 뭉치면 망한다. 협력할 때 오히려 에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호함은 AI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데이터는 성공률을 3분의 1 토막 내버렸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AI가 어디서, 어떻게, 왜 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 이게 바로 AI 스스로가 신중해지고
자기 한계를 깨닫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AI를 진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들고 싶다면 AI에게 완벽하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실패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할까요? 어쩌면 AI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지금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냥 우리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침내 행동까지 하는 AI,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요, 바로 이 AI 진화의 다음 단계를 이끌 에이전틱 추론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AI 비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정작 이메일을 보내거나 약속을 잡는 것처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마치 똑똑하긴 한데 손발이 묶여 있는 것 같달까요? 바로 이 답답한 상자를 어떻게 깰 것인가?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존의 AI는 우리가 뭘 물어볼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서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AI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책까지 가져오는 능동적인 연구조교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닫힌 세상에 있는 정보만 주는 걸 넘어서 이 역동적인 현실 세계와 직접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혁명의 한가운데에 바로 에이전틱 추론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뭐 새로운 기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AI를 가둬놨던 그 상자를 여는 열쇠 같은 거예요. 추상적인 생각과 구체적인 행동, 그 끊어져 있던 다리를 이어주는 핵심 개념인 거죠. 에이전틱 추론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AI를 단순히 정보를 막 처리하는 기계로 보는 게 아니고요. 주변 환경이랑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행동도 하고 심지어 배우기까지 하는 하나의 자율적인 에이전트로 보는 거예요. 꼭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말이죠. 그럼 이렇게 똑똑한 에이전트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에이전틱 추론은 크게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단단한 기초가 있고요. 그 위에는 스스로 똑똑해지는 자기 진화 능력을 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럿이 함께 일하는 집단 지성으로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계층부터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건축물은 튼튼한 기초에서 시작되잖아요. AI 에이전트도 똑같습니다. 이 지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벽돌, 즉 기초 계층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지 한번 보시죠. 다이어그램의 맨 아래 이 기초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복잡한 문제를 잘게 쪼개는 계획 능력. 둘째, 계산기나 다른 앱 같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도구 사용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정보를 찾아내는 웹 검색 능력. 이 3가지가 바로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에이전트가 일하는 방식이요, 진짜 놀랍도록 우리 인간을 닮았어요. 바로 이 간단한 4단계 순환인데요. 먼저 계획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고, 그 결과를 관찰한 다음에 다시 계획을 다듬어서 이걸 반복하는 거죠. 바로 이 끊임없는 순환을 통해서 에이전트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핵심적인 차이를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있는 기존의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은 어때요? 그냥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백과사전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정보가 좀 낡았거나 계산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오른쪽의 에이전틱 시스템을 보세요. 실시간으로 웹을 검색하고 계산기 같은 도구를 써서 훨씬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답을 찾아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좋은 도구를 가졌다고 해서 다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전문가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죠. AI 에이전트도 똑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의 2번째 층, 바로 자기 진화 부분에 주목해 주세요. 여기에 성장의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결과를 돌아보는 피드백,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메모리, 그리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성찰. 바로 이 3가지가 에이전트를 그냥 기계가 아니라 학습하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학습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먼저 에이전트가 자신 있게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네요. 오류가 떴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바로 이 자기 성찰 단계가 진짜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에이전트가 잠시 멈춰서 뭐가 잘못됐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의 원인을 분석해내죠. 그리고 마침내 실수에서 얻은 교훈으로 다시 도전해서 멋지게 성공해냅니다. 이 실패하고 생각하고 다시 해서 성공하는 이 간단한 순환이야말로 에이전트를 단순히 똑똑한 걸 넘어서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시키는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혼자서 학습하고 똑똑해지는 에이전트 하나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 만약에 이런 에이전트들이 여러 명 모여서 팀을 이룬다면 어떨까요? 혼자서는 절대 해결 못할 거대한 문제에 함께 도전하는 거죠. 이 마지막 집단적 계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협업입니다. 각각의 에이전트한테 코디네이터, 분석가, 연구원 같은 전문적인 역할을 딱딱 맡기는 거예요. 마치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어벤져스 팀처럼 말이죠. 이 AA 드림팀은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조율하는 관리자가 있고, 큰 그림 전략을 짜는 기획자, 또 날카롭게 문제점을 콕콕 짚어주는 비평가, 그리고 최종 결과물을 검증하는 테스터까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정말 잘 짜인 조직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기술이 그냥 이론 속에만 있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미 에이전틱 AI는 우리 현실 세계 곳곳에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구글 딥마인드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역시나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잡한 과학 연구에 가설을 세우고 그걸 또 검증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웹을 돌아다니면서 리포트를 뚝딱 만들어내는 등 연구와 정보 탐색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기술 분야를 넘어서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아마존 같은 곳에서는 물류 로봇의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데 이 기술을 쓰고 있고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는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진단을 돕는 등 로봇공학이나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변화를 이렇게 요약하더라고요. 추론과 행동을 잇는 통합된 로드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기존 AI 성능을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AI를 생각하고 만들고 또 활용하는 방식 그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셈입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AI를 과연 어떻게 안전하게 통제할 건지, 또 수많은 에이전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훈련시킬 건지 같은 중요한 숙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이건 이 분야가 여전히 정말 치열하게 연구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지금 스스로 행동하고 배우고 심지어 협력까지 하는 AI의 등장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열어갈 미래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다음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